오늘은 세 번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치료의 주 목적은 등 쪽입니다. 등판을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방광 1선과 방광 2선입니다. 방광 1선은 기립근의 정중앙에서 약간 척추 쪽으로 안쪽으로 살짝 쏠린 곳입니다. 그곳이 이렇게 더 만져보시면요. 쏙 온폭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립근의 정 가운데는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고요. 약간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방광 1선이고요. 방광 1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쳤다든지 아니면 그 부위에 암이 생겼다든지 손상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방광 1선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광 2선은 기립근의 외측, 외곽 쪽이죠. 바깥쪽에 있는 경계선 라인이 바로 다 방광 2선입니다. 그러니까 기립근이 끝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위는 방광 1선과 어떤 것이 다르냐?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물론 우리 육체에서 먼저 병이 들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 정신에서 먼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육체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방광 2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화타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개발한 혈자리이기 때문에 화타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협척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협척혈은 무엇이냐면요. 횡격막은 우리 몸에 가로로 지나가는 몇 가지 안 되는 막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막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한 호흡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장기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또 장기 안에 새로운 영양물질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장기 안의 순환 역시도 이 횡격막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에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장육부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몸 전체의 균형에도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3초는 뭐냐면요. 사실 해부학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런 장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장기가 있다라기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3초는 우리 오장육부가 딱 있으면 전부 분리된 것이 아니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시켜주고 상호 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3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3초. 즉, 왜냐하면 실전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실 때요, 침을 놓을 때 대체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침을 놓는 것이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침을 꽂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악몽 같은 거 많이 꾸잖아요. 그리고 쉽게 놀란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이러면 여기에 침을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변비에 걸렸다. 그러면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체적으로 변비에 걸리시면은 별로 식욕이 없습니다. 입맛이 안 돕니다. 근데 이렇게 변이 하루에 한 번씩 잘 나옵니다. 그럼 입맛이 어때요? 잘 돌죠. 소화가 잘 되고 배가 편안하니까 잘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소변뿐만 아니고 대변도 관리를 하고 땀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모든 것들은 신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장을 치료를 해주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기는 심장과 신장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어우러지지 못해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술을 많이 마시면 움직임이 어때요? 굉장히 둔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뭐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걸을 때도 휘청휘청 하다가 잘 넘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술을 많이 마셔서 간에 손상을 입었고 그러니까 근육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간과 근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관련된 문제는 전부 간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사실 심장은 우리가 무슨 병이든 상관없이요 무조건 치료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지어 보시면요 내가 무슨 병이라고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대부분 맛이 어떤가요? 씁니다. 쓴맛은 심장을 치료하는 약재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요 약을 짓게 되면 대부분 심장을
보호해주고 심장을 강화해주고 심장을 치료하는 약재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쓴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침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병하고 상관없이요. 일단 심장은 치료해 놓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공기 어떤가요? 대부분의 지역이 공기가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뭐 매연도 많고 지금은 오염된 공기가 일상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폐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뭐 폐렴이라든지 감기라든지 다 폐하고 연관이 있는 질병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 모든 뼈를 관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뼈와 관련된 질병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 모든 혈자리를 다 침을 꽂기보다는요, 살펴보시고 환자와 연관이 있는 장기의 문제나 질병과 관련된 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꽂아주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풍병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깥에 바람이 불 때 관찰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 흔들리죠. 많은 물건들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흔들린다는 것은 균형이 잘 안 잡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태, 뭔가 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일 때는 침이나 뜸을 놓게 되면은 3년 내에 말라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침혈, 금구혈이기도 한데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침도 못 놓고 뜸도 못 드는데 왜 혈자리가 있죠?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부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쓰러졌는데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 보니 오랜 병에 당할 장사가 없다고요. 남편이 이제 병 간호하는 게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고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침을 맞고선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중풍이 치료가 됐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혈자리고요. 저도 여기다 침을 놔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세 개의 음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음은 무엇이냐? 간장, 비장, 신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간, 비, 신의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침을 놓으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 간, 비, 신이 여자들의 생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남자들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으로 말을 하게 되면 남자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예, 양이라는 거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자들에게 주로 침을 놓는 혈자리입니다. 남자들은 반대로 잘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독뱀한테 물렸었는데 이 자리에다 계속 뜸을 해서 독이 해독이 돼서 죽음을 면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독사에 독도 해독할 정도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독이라도 해독하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비위와 관련된 아주 급한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위에 출혈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에 침을 놓으시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의 특징은 주로 위로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분명히 젊었을 때는 말도 별로 없고 이렇게 과묵하신 분인데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고요.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계속 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잠도 잘 안 오고요. 또 잤다가도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기가 머리 쪽으로 쏠렸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기의 특성이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온몸에 균형 있게 순환을 시키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기가 위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반대로 또 다리는 기가 빠지게 됐잖아요. 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걷다가 갑자기 픽픽 쓰러져요. 앞에 뭐 돌도 없고 장애물도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꼬이면서 넘어지게 되고요. 특히 겨울에는 뭐 난리 나죠. 많은 노인분들이 넘어져서 골절을 일으키는 이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리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30여 가지의 이제 혈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혈자리들을 전부 다 침을 꽂기보다는 각 환자에 맞춰서 필요한 혈자리를 선택을 하셔서 침을 꽂으시면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